자, 계속 기업 이야기로 종목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탐방노트 시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코너에서 센터장님 왔다 가셨는데 네, 이동국 센터장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죠? 네, 같이 있습니다. 네. 자, 탐방 리포트 노트. 네. 다녀오신 기업들, 언급하신 기업들 중에 리뷰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도 그렇고, 뭐 오늘 이따가 할 마인드랩도 그렇고, 같은 이제 경쟁 회사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 사실 뭐 탐방 갔다 와서 이제 느꼈던 거는 이 흔히 이제 가상 인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뭐죠? 무슨 AI 휴먼. AI 휴먼. 네. AI 휴먼을 통해 가지고 마인드랩도 보니까 한 달 전에 이 코너에 대표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유태준 대표님. 예, 출연한 한 달 전이 아니라 1월쯤인가요? 오셨는데 향후에 뭐 이런 뭐 똑같이 타겟이 비슷하더라고요. 고객센터나 보험설계사나 솔트루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CS 센터라고 하는. 네, 흔히 그죠? CS 센터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게 정말 사람처럼 응답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아니면 AI 비서처럼 그 담당자한테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로 직접 바로 답변을 갈 수 있게 세팅을 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흐름은 좋은데 향후에 이게 요금 체계가 이제 어떻게 다 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0일날 또 이게 큰 세미나가 있는데 네. 금융업에 미치는 챗GPT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뭐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때 통해서 또 한번 이제 AI 쪽에서 큰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타겟 자체가 금융업이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해줬던 만큼 이게 다른 업종도 아니고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딱 금융업이라는 걸 타겟을 처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물론 추후에 우리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뭐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나 뭐 물론 아프리카 TV도 추후에 AI BJ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이번 콘크레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솔트루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그 회사와의 뭐 아직은 협약은 없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솔트루스가 이런 AI 그 관련된 VJ를 만들고 아니면 만약에 이런 유튜브나 여기서 이런 관련된 제휴가 있지 않을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에 대한 성장성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AI 기술이 지금 오늘 아침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인가요? 그 리포트도 또 뭐 나온 것 같은데 상당한 그 센세이션임을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게임도 왜 들여다보면은 그 게임 안에 캐릭터들, 메타버스라는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바타.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도 있지만 그냥 뭐 그 게임 자체에 있는 그쪽하고도 막 이렇게 교류를 뭐 소통하고 뭐 막 그러대요. 그러대요는 또 뭐예요? 자, 그러면 다른 기업. 이어플로우 이어플로우. 잠깐 뭐 얘기하게 되면 오늘도 좀 상승하는 흐름인데. 인슐린.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을 느끼는 거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대략 한 67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원래 가이던스는 100억이었습니다. 왜 67억이 나왔냐? 일단 유럽의 메나린이 이제 이어플로에 대한 이어 패치를 영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많이 지연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연됐던 부분인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게 2025년이 매출 가이던스가 1,000억입니다. 그만큼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그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센도 충분히 밸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웨더트론이 관련 이슈가 있는데 물론 인수는 아닙니다. 인수는 아니고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했을 때 어떤 회사가 우리의 이오 패치를 영업을 해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뉴스 중에서 좀 중요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회사가 좀 일정을 내놨던 건데 빅 파트너스 한 5군데 정도 지금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실제로 메더트론이 만약에 실제로 파트너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북미 시장이 당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실제로 1,000억을 밸류를 땡길 수 있겠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주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인 게 지금은 이 인슐린 펌프가 2ml짜리로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의 인슐렛 회사도 2ml인데 지금 북미 시장의 FDA 승인을 하반기쯤에 두고 있는 게 3ml입니다.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는 건데 이건 아직 인슐렛이 만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새로운 북미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후 패치에 대한 미래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름 이런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플로우까지. 네. 자, 리뷰 들어봤습니다. 솔트룩스와 이어플로우, 이화진 과장이 탐방 리포트로 소개해 주셨던 기업 중에 시세가 좀 탄력성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자, 오늘은 또 어디 다녀오셨는데 새로운 기업들도 마인즈랩 먼저. 마인즈랩. 예, 이게 지난주 목요일은 솔트루스 갔다 왔고 금요일에 마인즈랩을 갔다 왔는데 이게 네. 사실 1월달에 이거 탐방을 잡는데 이게 워낙 이제 요 시세를 받다 보니까 계속 일정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이제 통합 플랫폼을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마음 AI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챗 GPT도 있고 구글의 바드, 이제 메타의 라만가요? 라만가 해서 이 모든 통합 언어를 하나의 이게 마음 AI에 다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흐름이 미래 비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탐방 가서 이제 확인을 했던 거는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를 질문을 던졌을 때 챗 GPT 비전용 아니면 구글의 바드 비전용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AI 또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향후의 비전을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4월 5일 날 이게 M3 비전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시연 세미나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솔트루스도 3월 30일 날 큰 세미나가 잡혀 있고 4월 초에는 마인즈랩도 이런 관련된 출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3월 말부터는 또 한 번 AI가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트루스와 아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가상 AI 입니다. 그만큼 고객센터와 그리고 상담원 관련된 목적을 두고 있는 가상인간 AI 휴먼 쪽에 대한 서비스를 추후에 목전을 두고 있는 만큼 물론 이게 당장에 돈이 될까에 대한 여부는 시장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게 한 원 MAU당 대략 한 99,000원 가격 정책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99,000원이요. 그만큼 요금도 사실 1인당 평균 매출. 1인당 평균 매출. 그만큼 이게 B2C로 갈지 B2B로 갈지는 조금 더 저도 이게 좀 다른 업체들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최근에 인건비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증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련된 AI 비서에 들은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좀 기정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 마인즈랩이 우세할 거냐 솔트루스가 우세할 거냐는 추후에 좀 데이터를 봐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인즈랩까지 들었고 다음 기업은 어디? 좀 요즘 관심 두고 있는 게 폴더블 쪽에 파이넴텍을 좀 들고 왔습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 회복? 네, 수요 회복도 있고 이제는 고객사 다변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KH바텍은 외장 힌지고 이제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입니다. 메타플레이트 쪽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작년 8월인가 10월쯤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테크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LED 부서를 뺀 게 파인테크닉스고 이제 폴더블 쪽과 2차 전지 쪽을 가지고 온 게 파이넴텍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그동안 핸드폰 폴더블 쪽으로 시장이 나왔다면은 좀 고객사도 다변화되겠지만은 폼팩터에 대한 변화가 생기겠죠. 이제 아이패드도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게 접는 노트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Q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Q는 큰 기대가 나오진 않지만은 P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 번의 예형 선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물방울 힌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 힌지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중국 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폴더블 쪽에 시장이 조금은 부진한 편입니다. 네. 결국에는 향후에도 삼성전자도 이원화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파이넴텍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네요, 이쪽 동네는. 네. 파이넴텍. 왜냐하면 작년에 한 1,500만 대 출하량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이제 전방 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하지만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커지고 있는데 이제 컨센 자체가 워낙 크게 잡아서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스마트폰을 안 접어 이 우리 힌지 얘기도 많이 했고 다루기도 많이 다뤘었는데 하여튼 주가는 지금 조용한 편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애플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 회사는 삼성전자나 납품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합니다. SDC양.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을 하냐 여부가 그러면 파이낸텍이 일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조금은 추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기업 더 들어볼까요? 네, 대덕전자 간단하게. 대덕전자. 네. 올해 이것도 챗 GPT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향 FCBJ 쪽으로 인해서 이제 AI랑 이제 로봇 관련 이슈로 이제 납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물론 메모리향 모바일이나 이쪽도 어느 정도 뭐 기저 효과로 수혜를 보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FCBJ 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AI 쪽으로 시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2025년, 26년 그게 2배 이상에 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결국에는 FCBJ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IT 이제 수요가 아직까지 크게 회복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아직 나오지는 않고는 있지만은 하지만 AI 쪽은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부회장님에 대한 콩콜도 어느 정도 엿들어 볼 수 있듯이 결국에는 챗 GPT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이 잠기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하라는 얘기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방 리포트 몇 가지 기업 들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